꽤나 독특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부산의 한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자유롭게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각종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곳. 재미있는 건 이곳이 원래 철제 와이어를 생산했던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창고로만 쓰이던 공간이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사실 제가 여기 공장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이런 전시 작품들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이런 문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게 정말 새롭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일이고 저희들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공장 내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차 만 마시고 가기에는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바닥엔 공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조각을 깔았습니다. 돌 조각이나 트러스, 각종 폐자재를 의자나 안내 표지판으로 재활용했고 설비와 벽도 공장에서 쓰던 그대로입니다. 폐수 처리장은 작은 대나무 숲으로 울타리를 세워 습지 식물이 자라는 휴식 장소로 변신했죠. 용도 폐기된 낡은 공장의 놀라운 변화. 지금 도심 곳곳에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 각종 드라마와 CF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버려진 옛 부두. 시간이 멈춘 듯 고풍스런 옛 건물과 빛바랜 적벽돌. 재미있는 모양의 현대 조형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다시피 저 벽돌 건물은 일제시대 때 다 지은 것인데 그동안 이것을 다 폐건물로 놔뒀는데 이 폐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 초에 그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그 당시는 굉장히 폐허되고 굉장히 낡은 건물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술문화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같이 합의가 돼서 구도심에 그 황폐화됐던 그런 건물들이 문화 공간으로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적게는 80년, 많게는 120년씩 된 근대 건축물들은 창작 스튜디오가 되고 한때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던 낡은 창고는 공방이 됐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입주시켜 1년 내내 전시회와 오픈마켓을 열자 거리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이 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3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지역사회와 연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 플로테움이 생기면서 멋쟁이 중구가 된 거죠. 인천 중구가 멋스럽게 발전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근래는 이제 생활문화센터까지 들어와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실제적으로 작가들이 창작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도심 주변엔 낡고 오래되거나 용도 폐기된 이런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한때 호황을 누리던 공장들은 시외로 빠져나가고 낡은 건물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할인 매장과 멀티플렉스가 생겨날수록 사람들은 신도시로 몰려들죠. 구도심은 빠르게 낙후됩니다. 문 닫은 인쇄공장을 예술공장으로, 낡은 석유 탱크를 문화 비축 기지로, 비어버린 담배 공장을 예술 발전소로, 버리고 철거하는 대신 문화를 입히고 예술을 덧칠해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냅니다. 도시 재생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것이 생산 시설로서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줬지만 오늘날은 그 지역이 주거 공간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장이 공해를 야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어떤 뭐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기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둠으로 해서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이야기를 간직하고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장소만의 문화가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물들을 재활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도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시가 문화를 만날 때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문화에 주목한 도시가 있습니다. 베이징 동북부의 다산쯔 지역. 만리장성에 이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독특한 예술거리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현대미술의 메카 798 예술구. 규모부터가 남다릅니다. 2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 수백 개의 화廊과 미술관에선 365일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펼쳐지고 세계적인 유명 작가와 관람객들의 만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죠. 카페와 공방과 아트샵, 회색빛 콘크리트와 낡은 난방 파이프, 사회주의 냉전 시대의 유물들이 뒤엉켜 이곳만의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이질적인 풍경에 매료돼 한 해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 798 예술구를 찾습니다. 我觉得798艺术区，总之给我的感觉就是非常好，艺术气息特别浓，我很喜欢。因为我觉得这里有很多就是说非常独特的一些艺术嘛，然后有代表着中国的那种比较现代的艺术，觉得很有意思。 Well, actually, it's a very nice place for foreigners, for Chinese, all of them together. Lots of art exhibitions, young generation can come here, enjoy art, coffee shops, good food. 놀라운 건 다산쯔가 원래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공장지대였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원자탄이나 인공위성 부품을 생산했던 중국의 비밀 군수시설. 798이라는 독특한 이름 역시 일종의 군사 용어. 암호처럼 쓰이던 공장의 일련 번호에서 따왔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무기 공장은 문을 닫았고 버려진 공장터는 도심의 흉물이 됐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90년대 후반. 중국 전위예술의 1세대로 불리는 황루이를 비롯해 다산쯔를 찾은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죠. 작업실이 필요한 가난한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려 하나 둘 모여든 건데요. 当时我是想，我需要有一个工厂的空间，它比较大，租金比较便宜，而且呢光线比较好，出入比较方便，这样我可以做大型的作品。这真的是工厂啊！就是我们周围很多声音，那时候很多人都在工人都在上班啊。我们真的就是在这儿寻找，骑着车什么寻找，就在边上，因为边上废弃的地方嘛啊，所以这个地方在我们询问到物业，他们这物业说，他们说是有可能租你们的。OK， 只是他们比较惊讶，你们真的要租这个地方吗？啊，你们要干嘛用，知道吧？那还有一点就是当时工厂还在工作，就让你特别感动的，就是工厂还在，机器在转动，完了这边呢展览在做，完了我们有的时候还可以在车间里做这个展览，完了当时工人呢会跟我们一起来看这些画，它就会形成一个非常美妙的一种气场，而且非常的自然。
때마침 중국 최고의 미술대학으로 알려진 중앙미술학원까지 이곳을 임시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낡은 공장터는 서서히 작업실과 갤러리로 채워졌습니다.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 스튜디오나 화廊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로프트식 예술 공간. 높은 천장에 탁 트인 공간은 대형 작품을 만들기에도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자칫 불편한 걸림돌들이 도시 경제를 일으키는 창조적 원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这个建筑也好，或者这个区域也好，它有没有魅力，这是它自身的，是改变不了的。798呢，它的建筑，然后它的风格确实是很特别，确实很特别。 You know, I think one thing that really made 798 appealing was the structure. I mean, of course, the architecture of the buildings, but also the fact that it is like a self-contained neighborhood, you know, and it's a place in the city that people know and associate with art. So most people that come here, and lots of people come here, know they're coming in order to have a cultural experience.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전시가 끊이지 않자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까지 빼놓지 않고 들르는 베이징의 명소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예술구로 변화했죠. 因为它和当代艺术相得益彰，它是非常低成本的、高水平的转化成艺术空间。所以呢，我们这2点向社会突出以后，媒体特别的兴奋。你知道，媒体特别的兴奋。从2002年开始，《纽约时报》、Newsweek， 还有日本的媒体、英国的媒体，当时那个卫报，可能是最后英国的媒体，还有那个法国的《解放报》都过来报道。 한때 철거를 계획했던 중국 정부도 국내외의 관심이 끊이지 않자 다산지를 문화특구로 지정해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798의 성공이 결코 웅장한 건물이나 떠들썩한 대형 이벤트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낡고 퇴락한 도심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을 부여한 건 온전히 문화의 힘이었죠. 가난한 예술가들의 땀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중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화 공간에 정책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인큐베이팅 시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 결국은 이 지역의 보존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작가들이 혹은 또 디자이너들이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GDP 3만 달러 시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됐죠. 그렇다면 문화를 접하고 즐기는 것만으로 과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예술치유허브. 옛 성북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예술보건소라는 재미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장난 엑스레이 대신 그림으로, 음악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전 보건소에서 몸을 치료했다면 현재 저희 아트센터에서는 예술을 통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모토를 두고 치유, 소통, 나눔을 통한 다양한 실천적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너무 앞서서 많은 걸 막 생각을 해요, 저는. 딱 보고 상대방이 전혀 다르다. 공부할 능력이 아이들 챙기랴, 살림하랴,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꿨다던 엄마들. 멀리 갈 것 없이 잠깐 보건소를 찾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들으면서 일상에 지친 서로를 위로합니다. 다 해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만족감 그런 것도 들고 기쁘고 그래서 즐거워요. 여기 오면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육아에 저는 아직 아이가 14개월이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엄마가 정서상으로 안정돼야지 아이도 안정되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서를 위해서 이 수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찾게 되는 게 먼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예술을 하고 마음으로서 뭐 치유하고 막 이제 이런 거를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도움받고 여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고 더 정말 용감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네. 예술이란 게 생각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숨쉬듯 자연스레 일상에 녹아들어 삶을 다독이고 사회를 변화시키죠.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완성 후에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걸 왜 그리게 되었는지,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 안에서 발견한 어떠한 자기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도 있고, 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인지할 수도 있고, 아, 나의 감정이 이랬구나, 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술 활동이 개인들에게 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바쁜 일상생활을 할 때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경험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도시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삶은 더 편리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이상을 원합니다. 삶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고 좀 더 행복하길 원하죠. 문제는 일상 속에서 문화나 예술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시 구룡포에 문을 연 아라예술촌. 바닷바람 잘날 없는 어촌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소 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입주 작가들을 모집해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체험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접할 수 있고 이런 거 문화 체험 솔직히 이렇게 촌에서 하기 힘든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도 좋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문화 정책의 화두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생활문화가 아직 시민들한테 아직 그 살갑게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 아직 접근이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항시에서는 구룡포에 먼저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장려를 위해서 거점 공간으로 먼저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구를 만들고 도자기를 굽고 민화를 그립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오케스트라단까지 꾸몄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한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는 과정부터도 굉장히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고향이지만 잠시 이제 그 묻어두었던 곳, 그죠? 그 고향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묻어두었는데 그 고향에 와서 내가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이 굉장히 좀 너무 좋은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삶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느긋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되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거창하게 무엇을 연주하겠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이루겠다든가 하는 것보다 뭔가 재밌는 일이 나에게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자신감, 활력소, 뭐 큰 기쁨이죠.
지역에서 혹은 일상에서 누구나 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포항시 관내에 한 100여 개 이상의 이제 동아리들이 있고요. 각 장르별로 이제 다양하게들이 있습니다.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30명의 전문 예술가들을 파견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과 그 동아리들이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좀 더 서포팅할 수 있는지 이런 지역문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예술가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 29개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전통 타악기와 민요, 색소폰의 바이올린, 댄스와 합창, 샌드아트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것보다도 와서 또 악기도 치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나니까 좀 이렇게 좀 힐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내 혼자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더군다나 동아리 모이면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단순한 취미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소한 행복이 모여 삶이 즐거워집니다.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죠. 문화가 갖는 힘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바꿔내고 그 의지로서 행동하게 만드는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이고 도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동의 자유가 많고 여러 도시들 가운데 자기가 어떤 곳에 살아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로 하는 투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다 나은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 문화적인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시들 이런 것들에 그런 곳에 살고 싶은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경제, 뭐 정치 이런 모든 여건보다도 또 문화적인 삶, 도시가 제공하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도시의 삶, 그러니까 도시를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한때 포항 경제의 중심지였던 중앙동 일대. 시청사가 이전하며 사람들이 떠나고 활력을 잃어버린 이곳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화예술 놀이터, 일명 꿈틀로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는 그동안에 구도심시 가진 중앙동, 시민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육거리 일원이죠. 이런 지역이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 차츰차 세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심을 이제 예술가들의 그런 창작 공간, 또 시민들의 그런 문화체험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이런 문화적 방안으로 도심 재생을 하는 그런 문화 사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 곳곳에 빈 점포를 활용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름만 남은 폐 간판을 정비하고 낡고 칙칙한 담장엔 멋진 조형물도 설치했습니다. 폐화와 공예, 도예, 음악, 공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거리를 하나 둘 예술로 채워갑니다. 입주 작가들의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쁜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쁘고 좋네요. 비어져 있는 곳보다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이제 채워주는 공간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간을 좀 더 예쁘게 활용을 잘해서 꾸미고 어떤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한 번쯤은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가장 반가운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 인적이 끊긴 좁은 골목, 방치된 빈집에 갤러리가 들어서고 전시회가 열립니다. 작은 음악회도 열리죠.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꽤 살만한 동네라는 생각에 자부심도 느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좀 삭막한 동네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공방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몇 군데 보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걸 보니까 이 동네가 예전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동네로 다시 일어설 것 같은 희망이 보이네요. 사실 포항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외진 곳이고 많은 분들이 좀 문화적인 생활에 좀 갈급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이 부근만 지나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단순히 부동산 가치에 중점을 두고 행정당국이 개발을 주도해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역이 가진 색깔과 문화를 녹여내 도시를 되살리고 이를 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그러자면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포항에 고민이 있습니다. 꿈틀러도 뭐 저희가 들어오기 전보다 지금 이미 임대료가 좀 더 올랐다라고 해서 여기 주변의 상권에 기존에 계시던 그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 상인분들은 좀 불만 섞인 뭐 말씀을 좀 하시긴 해요, 사실. 저희들이 또 이 공간을 또 새롭게 재창출시키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각색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많아지면 또 저희들이 또 이 공간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 어떤 주인공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그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의 특성을 만들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인공처럼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시의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도시 재생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감천 문화마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200에서 300m 산비탈에 빼곡하게 들어선 계단식 주택. 꼬불꼬불 미로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옹기종기 붙은 슬라브 지붕과 그 너머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천만 바다. 거리마다 그려진 벽화와 조각품까지. 부산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이 꽤나 그럴듯한데요. 일단 그림 색깔이 예쁘다 그랬고 각양각색이지만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어우러져 있고요. 요즘 또 이런 문화거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사진 색감도 너무 예쁘고 벽화 이런 것도 이제 막 돌기 시작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갈 때도 갈 만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런 이제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은 더 관광객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모로 다 좋을 것 같아요.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예술적인 마을.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지. 한때 피란민들의 판자촌이었던 이 작은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계기가 됐죠. 다대포 아트팩토리라고 작가들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또 돌아보고 야 여기다 무슨 작품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화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입니다. 감천마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보존과 재생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곳곳에 예쁜 조형물을 만들어 골목길을 단장했습니다. 우중충한 창고나 폐가는 갤러리나 북카페로 꾸미고 작은 공방도 만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의 이야기까지 더해지자 볼품없던 판자촌은 사라지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감천마을만의 색깔이 드러났죠. 마을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골목골목 전시회가 열리고
문화 공연과 축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 하루에 11,000명씩 왔어요. 많이 올 때는 그래 이제 연휴가 끼가 좀 많이 오실 때는 10,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대는 관광객에 감당 못할 쓰레기까지. 한때 유료화 방안이 검토될 정도였는데요. 집값도 뛰었습니다. 5년 새 월세는 3배 이상 올랐고 외지인들의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상가의 절반 이상을 외지인들이 운영하고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역 경제를 위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감천마을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 입장에서는 만족하겠죠. 새로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실제 우리에게 이 감천문화마을 자체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우리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그다음에 소득 향상 이런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사실은 그분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선 자본과 주민의 충돌이 갈등을 부르고 말썽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재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시 재생이란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볼로냐의 도시 재생이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도시를 개발을 수익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도시 재생의 성과를 외부인들이나 특정 기업이 독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 주체가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합니다. 이런 특징은 이른바 볼로냐형 협동조합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붉은 지붕 아래 광장으로 이어지는 미로 같은 골목. 손때 묻은 그림을 손질하거나 금은 보석을 세공하고 그릇을 만들고 구두나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작은 공방들이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을 생산하죠. 볼로냐에는 작지만 강한 이런 공방형 중소기업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지역 경제를 부양합니다. 그 개수가 자그마치 28,000여 개에 달합니다. E a 1 milione di abitanti, come le spiegavo prima, no? Ogni 10 abitanti c'è un'impresa. Di queste 28.000 sono artigiane. Queste 28.000 aziende artigiane danno da lavorare a circa 200.000 persone in provincia di Bologna, su 1 milione di abitanti. 공방들은 저마다 소규모의 협동조합을 이루고 마을 기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 재생에 뛰어듭니다. 갈등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유인데요. 그 중심에는 CNA라 불리는 일종의 협동조합 연합이 있습니다. 볼로냐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죠. No, quindi le associazioni sono quello strumento che serve per mettere insieme le forze e rappresentare meglio le istanze e riuscire ad avere dei risultati che ognuno di noi da solo non ce la farebbe. Piccolo e bello, ma non sempre si riesce a stare sul mercato e quindi dobbiamo costituire dei consorzi, delle società insieme, mettersi insieme, perché solo così l'artigianato potrà durare. 도심 뒷골목에 개성 있는 공방들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기획과 홍보, 법률이나 금융,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판로를 개척하는 일도 협회 차원에서 도맡아 관리합니다.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C'è una ventina di negozi presenti all'interno in totale, tra cui anche appunto artigiani. È diciamo una pubblicità che va su un dépliant che è stato messo sugli aerei
ed è stato dato, io adesso onestamente non so la collocazione, comunque è stato dato penso fuori dall'aeroporto per i turisti che vengono a Bologna. Quindi questi turisti vengono a conoscenza che c'è un ghetto dove ci sono degli artigiani come noi, come altri. 예술 기능인 직업학교를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는 것 역시 협회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용 직업학교에선 미용사와 이발사, 피부관리사를 위한 전 과정을 교육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가 과정을 거쳐 직접 가게를 열거나 책임자로 일할 수 있죠. 요리학교나 ICT 과정, 영화 영상이나 사운드 과정도 별도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죠. Non sono preoccupata perché in Ecipar abbiamo avuto una formazione eccellente e sono sicura di poter entrare nel mercato del lavoro quanto prima, quindi no, non ho preoccupazioni per il futuro. Parto subito ho diversi pensieri, ho diverse pianificazioni e quindi direi di no. Si occupa quindi di tutta quella che è la formazione per gli imprenditori, per i dipendenti degli imprenditori e per formare le risorse qualificate che poi andranno a lavorare nelle nostre imprese, in tutti i settori che rappresenta, che sono la quasi totalità dei settori. Nel senso che il piccolo artigianato è, diciamo, frazionato in tante attività, quindi abbiamo gli impiantisti, abbiamo gli edili, abbiamo l'artigianato artistico, abbiamo la meccanica artigianale, abbiamo la moda, abbiamo la cucina e la ristorazione. Quindi per tutti questi settori noi dobbiamo formare risorse qualificate che poi andranno a lavorare nelle nostre imprese. 볼로냐 거리가 온통 달콤한 초콜릿 향으로 넘쳐납니다. 올해로 벌써 12년째. 매년 11월에 열리는 초콜릿 페스티벌, 일명 초코쇼인데요. 이탈리아의 네로라는 초콜릿 장인들이 죄다 모였습니다. 초콜릿이라는 초콜릿은 모조리 맛볼 수 있죠. 덕분에 행사가 펼쳐진 3일 동안 초코쇼를 다녀간 방문객만 15만 명.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Chocoshow è sempre una manifestazione molto bella, alla gente poi piace il cioccolato, ci divertiamo a vendere. 더욱이 주목할 것은 초코쇼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CNA를 주축으로 소규모 공방들을 연계해 새로운 판로를 찾고 볼로냐를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로 만들죠. 초콜릿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품목마다 수많은 공방들이 볼로냐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협력합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I nostri soci spesso con le proprie forze, anche per la loro dimensione, non riescono ad affrontare da soli i mercati esteri, quindi noi promuoviamo il fatto che si mettano insieme, si mettano in gruppo e partecipino ad eventi internazionali, perché in questo modo possono abbattere dei costi, possono dividerne le spese e in questo modo hanno un'opportunità vera per i mercati esteri, cosa che da soli non avrebbero potuto affrontare. 재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 있거나 또는 죽어가는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산 구조가 그게 포함되지 않으면 거기에 재활성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그 생산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도심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문화는, 예술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부양하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이룹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앞다퉈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포항시가 문화도시 조성에 힘을 쏟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철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죠. 한때 문화의 불모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큼 철저히 철의 도시였던 포항. 하지만 바로 그런 정체성을 특유의 문화축제로 녹여냈습니다. 철을 주제로 펼쳐지는 전 세계 유일의 축제, 스틸아트 페스티벌입니다. 무게만 무려 63톤, 500장의 철판을 쌓아 올린 거대한 조형물에서부터 높이 15m의 대형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동파이프나 주물 쇳덩이로 탑을 쌓고 주병을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포항하면 포스코 뭐 그런 이미지로 보면 좀 딱딱한 이미지지만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 조형물들도 감상하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철강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와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축제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뭔가를 만들고 어우러지고 뭐 이런 행사들은 많긴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아트 페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기업 근로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조형물들도 눈에 띕니다. 스틸 건축 소재를 활용해 대형 정글짐을 만들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죠. 볼거리, 체험거리가 넘쳐납니다. 덕분에 축제 기간 동안 다녀간 관람객만 31만여 명. 차갑고 단단한 철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스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철이라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도시구나라는 도시 브랜드를 바꿔줄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은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축제들은 축제가 끝나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축제가 끝나면 작품이 남습니다. 향후 포항은 이 축적된 작품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그 조각공원, 조각 테마공원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술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술과 삶의 간격을 좁히게 되고요. 또 그것이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미래 관광 산업인 아트 투어리즘이라는 이러한 어떤 포항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빈내항 옛 철공소 거리엔 스틸아트 공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스틸 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다양한 스틸 재료를 활용해 생활소품과 액세서리를 만듭니다. 금속공예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철을 자르고 녹이고 가공합니다. 새로운 포항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스틸아트 공방은 2016년 12월에 동빈 운하에 조그맣게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6개 반 72명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티스푼, 펜던트, 목걸이 이런 어떤 그 생활 소품들을 중심으로 지금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의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본격적인 포항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장기적인 문화발전 로드맵을 설계하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이 대거 추진됐죠. 문화예술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해졌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1월 문화제 등 축제 운영은 일원화됐고 지역의 가치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교기틀이 이제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포항문화재단은 문화적 관점으로 포항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서 포항이 뭔가 포항만의 그 도시의 좀 맛깔스러운 도시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왜냐? 어쩌면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고 굉장히 건조한
도시, 빠르게 성장을 해서 각광받았지만 어느 시점 가서는 그 인간미가 절실히 필요해진 고민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게 오히려 그 도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는 선두적인 고민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철을 녹여낼 뜨거운 열정, 영일만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철의 역사, 아름다운 산과 바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해의 일출과 연호랑 새오녀의 설화까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포스텍을 비롯한 그런 첨단 과학 인프라라든가 철강 도시로서의 그런 스틸 문화, 그리고 우리 포항이 204km나 되는 그런 해안선을 끼고 있는 천혜의 그런 해양 자원 등은 우리 포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다에서 난 해산물, 고래, 그리고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바다 바람 맞으면서 형성된 어떤 공간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내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철 산업들, 일제시대 때부터 조성됐던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인프라들, 이런 것들로 다 일종의 어떤 문화 기반이기 때문에 포항이라는 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감각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흐름에 가장 맞는 순화된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포항만의 밑그림을 얼마나 제대로 그려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럴듯한 시설과 몇몇 예술가들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만의 특색과 역사를 담은 콘텐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창작 공간이 돼야 하죠. 시민과 주민, 전문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합니다. 포항의 문화는 무엇인가, 포항만의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컨셉을 얘기를 해주고 그 컨셉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컨셉을 향해서 마음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또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맞는 스토리텔링, 그것을 통해서 도시 재생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것은 포항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간이나 사업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고, 그 그릇을 잡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시민들의 어떤 순수한 시민들의 힘이 아니겠느냐. 문화 예술이라는 게 멀리 있고 아주 거창한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주변에서 즐기고 찾아할 수 있는 것부터 누리셔서 모든 개개인들이 문화와 예술이 아주 가깝고 일상생활에 들어있을 때 포항이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듭니다. 문화로 행복한 도시, 문화로 성장하는 도시. 포항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